자, 8페이지 1단원, 대단원 1단원,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단원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뭐, 외울 것도 없고요. 외우지도 마세요. 대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정도만 할 거고, 요거는, 아까 뭐, 잠깐 이런 얘기 했잖아.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과학, 또 뭐, 수능까지 다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대신, 이제 이게, 일단은 이제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냐면,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과학이잖아. 처음 배우는 과학이 1단원이잖아. 그냥, 과학이란 하면서 마음가짐을 좀 잡아보자라는 단원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분히 이거는 오늘 한번 읽어보고 그냥 끝낸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숙제는 당연히 줄 건데 숙제 정도 한번 해보면서 그냥 니네 평생 요거 한번 스쳐 지나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약간 앞으로 좀 볼 게 곳곳에 좀 하나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게 조금씩은 있어서 그것만 내가 강조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자, 8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A번 과학적 탐구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과학적 탐구 방법. 선생님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가설에 동그라미 좀 칩시다. 가설 동그라미 좀 칩시다. 과학자라면 가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설을 잘 세우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과정이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한번 볼게요. 그 밑에 표 같은 게 하나 나와. 문제의식, 가설 설정, 탐구적 개수의 자유에서 결론 도출. 사실 이게 예전에 시험 범위인 때가 있었어. 그때는 막 이거 다 외웠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아마 안 볼 거고요. 요 단어는 안 볼 거고요. 봐도 1년에 한 번 또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2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보기 때문에 아마 1단원은 시험 범위에서 많이 빠져나갈 거야. 만약에 시험을 본다는 학교면, 만약에 이건 또 학교마다 또 다를 테니까요. 본다는 학교라면 이 순서 외워야 됩니다. 문제의식, 가설 설정 뭐 이러면서 쭉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가볍게 좀 넘어가자고요. 자, 문제인식. 뭔가 뭔가 과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과학 같은 건 여기 보면 얘가 좀 나올 텐데 밑에 보면 뭐 에이크만의 실험 탐구 과정에서 만화 같은 게 몇 개 나오는데요. 이거는 진짜 과학자 같은 거고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인식. 자, 요게 선생님 교실, 지금 이 교실에 에어컨 리모컨이야. 자, 눌러도 가동이 안 돼. 이게 문제야. 야, 이게 눌러도 왜 이게 가동이 안 되지? 왜 온도를 낮추고 높이고 뭐 끌리고 계속 뭐 아무것도 가동이 안 된다가 문제의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 생활에서 과학이라는 게 먼 게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막 큰 뭐 위대한 병을 고치거나 엄청난 발명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봐봐.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겪잖아? 텔레비전을 누르는데 텔레비전 안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게 돼? 야, 혹시 이거 뭐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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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터리 다 된 거 아닌가? 배터리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배터리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한번 문제를, 가설을 설정해 보자. 이게 혹시 문제가 아닌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 게 가설입니다. 이게 가설 설정이에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 배터리가 진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여기 앞에 집에 이제 리모컨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발광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적외선이 나와.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런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게 초록색 빛으로 번쩍번쩍 빛납니다. 실제로 이제 카메라는 적외선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장치가 망가진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가려져서 뭐 저기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가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 게 가설입니다. 이게 가설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인식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설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게 가설성이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나는 배터리가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학생은 아니야, 난 배터리가 아니라 리모컨 배터리는 얼마 전에 갈았거든. 그러니까 이 리모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 어떤 학생은 아니야, 리모컨도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저 텔레비전이 문제인 것 같아. 텔레비전이 문제다라고 가설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 리모컨과 텔레비전 사이에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치우면 될 것 같아라고 가설 설정해 볼 거고 그 문제에 리모컨이 안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배터리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 아닌가? 내가 얼마 전에 샀지만 그 산 배터리가 불량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배터리가 문제라는 가설 설정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탐구 설계 수행인데 자,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당연히 뭐겠어? 탐구 설계 수행을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흘러가 보자고, 이 과정을. 배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음은 새 배터리 찾아서 집에서 새 배터리로 교환을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학에서는 이제 실험이야. 아, 그래. 이 말이 맞는지, 배터리가 문제라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아, 이 가설은 if예요, if. 자, 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정하는 이론이에요. 내가 만약에 배터리 문제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배터리 문제가 아닐까라고 if, 만약에 배터리 문제인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 자, 그래서 새 배터리를 교체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구 설계 수행이라고 나오죠. 탐구 설계 수행. 내가 지금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배터리 뚜껑을 따고 이 뚜껑을 열고 컨 배터리 꺼내고 이것도 그냥 과학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배터리 뒷뚜껑 딴다 1번. 2번 컨 배터리를 꺼낸다. 3번 새 배터리를 집어넣는다. 4번 뚜껑을 다시 닫는다. 5번 가동해 본다. 이게 그냥 차례대로 1번, 2번, 3번에서 탐구로 설계를 해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자, 실험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자, 자료 해석인데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에 뭐 자료 해석 이렇게 써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고 눌러보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 이게 자료 해석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해석. 그래서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 잘 돌아가면 아, 새 배터리 문제라는 나의 가설이 맞았구만. 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이 결론 도출인데 아, 오케이. 잘 돌아가는군. 결론 도출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의 가설이 맞은 거라고요. 배터리를 갈았더니 돌아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를 바꿨는데도 안 돌아가. No,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왔으니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 배터리 문제는 아니구만. 아, 리모컨 문제인가? 오케이. 리모컨 문제라고 해보자. 그러면 탐구설계 수행 리모컨을 새 걸로 바꿔보자. 잘 돌아가네? 오케이. 그럼 리모컨 문제가 맞았던 거고. 리모컨을 새로 바꿨는데도 안 돌아가. 그럼 다시 가설을 수정하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가설. 아, 이번에는 리모컨 문제가 아닌가 보다. TV 문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데 지금 봤지만 이렇게 뭔가 가설을 세우는 과정은 과학적 분야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과정이야. 근데 이게 과학적 인식이라고요. 과학적 사고 방법이라고요. 과학적 생각 방법이야. 자, 그래서 거기 쭉 나오니까요. 음, 밑에 이제 보기 1번부터 문제집부터 쭉 나와 있죠.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만 넘어갑시다. 자, 1번 문제의식.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다가 의문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적 사고 방식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니네가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도 과학자들은 뭔가 아, 이건 이상한데? 라고 문제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맨날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예전부터 한 뭐 3, 4천 년 전 그런 이제 고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지, 동으로 떠서 서로 지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왜 하필이면 맨날 동쪽에서 뜰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과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뉴턴이, 아니, 사과가 왜 떨어질까? 물론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하늘에 떠 있는 달. 거기 보고 이제 만유인력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달이 떠 있구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사과도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문제의식을 거기서부터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과학자들은 그래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데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좋은 가설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가설 세우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뉴턴이 다리 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아, 저 다리 저 모양만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가설을 세웠으면 죽어도 아마 답을 못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가설, 좋은 가설을 딱 세워서 좋은 탐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잘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여기도 과학자의 영역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선생님 보기에는 문제의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번 가설 설정. 이하고 또 나옵니다. 아, 2번 그냥 넘어가고요. 2번 가설 설정. 읽어볼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한다. 자, 밑에 첫 번째 점 가설이라고 써 있죠.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으로 탐구 과정을 통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게 가설이에요. 아까 잠깐 봤죠? 가설은 탐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설입니다. 탐구를 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건 가설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뉴턴이 아, 저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아, 가설. 우리 신기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 끝납니다. 그 신을 어떻게 탐구해서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볼 거예요? 뭐 신을 불러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요.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종교와 신의 영역은 그냥 과학과는 분리가 되는 거고. 탐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가설이야. 뉴턴 시대에는 양자역학 같은 거는 이제 몰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은 또 광학도 많이 연구했어요. 이런 렌즈, 광학, 빛. 그래서 이런 빛이 어떤 광자라는 굉장히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시대는 그걸 알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가설을 세운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뉴턴 시대에 자기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그래서 가설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탐구 설계 및 수행. 사실 실질적으로 연구소나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요 단계죠. 실제로 실험도 해야 되고요. 실험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 3번이 조금 시간은 많이 듭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탐구 설계 및 수행. 가설을 확인한 탐구를 설계하고 이를 수행한다. 뭐 이건 뭐다 국어니까 넘어가고요. 첫 번째 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실험 과정, 탐구 기간, 탐구 장소를 정한다. 두 번째 점. 실험에서 갖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을 이 중요한 말이 어디 없나요? 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 없네요. 자, 한 번에 두 번째 점에 한번 탐구설계 수행에 두 번째 점에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이렇게 두 줄 말이 나옵니다. 자, 펜 들고요. 밑줄 각각 칠 거야. 같게 할 조건의 밑줄, 다르게 할 조건의 밑줄. 밑에다가 여백이 좀 없죠? 미안한데요. 그냥 알아서 한번 써보세요. 같게 할 조건은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 통제 변인. 변인이란 말은 옆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오른쪽 요 부분 이제 요 끝부분에 이제 플러스 강의라고 돼 있는 거. 요 끝부분 플러스 강의의 중간 부분에 변인이라고 있어. 변인이 뭔 뜻이니? 실험의 조건이나 실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요인을 변인이라고 불러. 이제 수학으로 치면 변수야. 뭐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변수잖아요. 1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5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100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과학에서는 변인, 변화하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화하는 요인. 자, 다르게 할 조건은 이걸 조작변이라고 불러요. 조작변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조건을 정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고요. 여기 두 개를 확인해 보는 게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고 요거는 3번 넘어가고 다시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뒷부분에 자, 다음 세 번째 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면서 실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화살표 옆에 뭐라고 써 있어? 변인 통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과학자가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하면서
변인 통제를 해가면서 뭔가 실험을 진행을 좀 해나가야 돼. 저것도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실험에서 관찰하고 측정한 게 있는 그대로 그립한다. 당연히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밑에 얘가 이제 다음 페이지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이라는 어마어마한 항생제가 그게 곰팡이에서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야. 어쨌거나 그런 페니실린 같은 걸 이제 과학자가 뽑아냈어. 과연 이 A라는 어떤 약품이 미생물을 죽이는데 살균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살균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살균제로 만들었어.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볼 건데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탐구, 설계. 이게 살균 효과가 A라는 게 살균 효과가 있는지, 살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본 겁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트리 접시라고 하는 넓은 접시에 세균을 기릅니다. 배양을 해야 돼요. 근데 세균을 기르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세균과 여기에 살아있는 세균이 다르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같은 세균을 길러야 됩니다. 자, 같게 할 조건, 통제 변인, 같은 세균을 길러야 해. 같은 세균을 기르고, 그런데 세균도 니네 나중에 시험실에서 혹시 생명 전공하게 되면 대학 가서 이런 페트리 접시에 얇은 접시가 있어요. 그 접시에 세균을 기르는데 그 세균한테 풍부하게 먹이를 줘야 돼. 얘도 잘 먹어야 잘 크니까. 굉장히 흔히 말하는 곰팡이 같은 거. 잘 크니까. 곰팡이랑 또 세균은 달라요.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생물의 분류에서. 이건 세균이라고 칩시다. 세균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양분도 많이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에서 잘 커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양분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양분을 잘 주는데 여기는 양분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분도 똑같이 주고 온도도 똑같은 데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통제 변이에요. 지금 선생님 얘기 많이 했지. 양분, 온도, 이온, 저기 세균의 종류. 심지어 이 패키지 접시 모양도 선생님이 다르게 그렸지만 다르면 안 됩니다. 모양도 똑같아야 돼요.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크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 등등등등. 싹 다 같게 만들 겁니다. 왜 싹 다 같게 만들 거야? 나는 이 A라는 게 진짜 균을 죽이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괜히 이런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양분을 다르게 하거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얘 때문에 죽었는지, 얘 A 때문에 죽었는지, 온도가 달라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같게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분과 온도와 종류 등등등을 다 같게 하면 마지막에 A를 여기다가 찍 넣어보고 얘도 여기다 찍 넣어보고 이게 잠깐만 이 A를 찍 넣어보면 안 되죠. 여기는 A를 찍 넣어보고 여기는 A를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아 보는 거예요. 넣지 않고 대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무슨 A가 없는 물 같은 걸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게 할 조건, 조작변이 있냐. 요 접시에만 A를 넣고 여기는 A를 넣지 않는다가 다르잖아. 그래서 조작 변이로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결론을 봤더니 여기는 이제 싹 다 죽었더라. 그럼 A가 살균 효과가 있구나. 나의 가설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어. 여기도 잘 살아있어, A가. A를 줬는데 똑같이 잘 살아있어. 그러면 아이고, A는 살균 효과가 없네. B라는 걸로 바꿔서 다시 가설. B가 이번에는 살균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가설을 새로 세우고 똑같은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차이예요. 그래서 같게 할 조건이 통제, 다르게 할 것이 조작. 다르게 할 건 조작하는 거니까 조작 변인이라는 거는 좀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통제는 같게 하는 거야. 통제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야. 컨트롤할 수 색깔 이거랑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제 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봤고요. 4번 자료 해석. 다시 본문 밑에 내려가서 글씨. 탐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다. 첫 번째 점,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 나타내는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는다. 그래서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시험이 복잡하면요, 자료 해석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또 특히 많이 걸리냐면 저 천문학 분야. 예를 들어서 어디서 별이 만약 뻥 터지는 거 뭐 하나 발견했어. 그럼 그걸로 막 많은 경우로 사진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다시 통계적으로 막 표를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해가지고 뭐 한두 달 막 걸립니다. 과학자들이 막 끙끙대면서 막
그걸 연구 분석을 해서 자료해서 마지막에 결론 도출. 그래서 가설이 맞으면 이 가설 그냥 가설을 뭐 지지한다. 가설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가설이 틀리면 가설을 수정한다. 가설을 수정해서 다른 새로운 가설로 또 실험을 합니다. 자, 밑에 이번에 에이크만의 실험 과정 탐구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에이크만 그 각기병에 걸린 그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에이크만이라는 학자가 자, 이 각기병이 뭐냐면 그 옆에 오른쪽 맨 아래 용어 돋보기에 저희 각기병의 뜻이 나옵니다. 각기병은 각기병이라는 병, 각기병 무슨 병 해가지고 나중에 비타민이 부족할 때 몸에서 걸리는 병들을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외워야 될 거야. 자, 그러니까 각기병을 좀 보고 지나갑시다. 사실 요즘은 없는 병이야. 자, 이 각자, 니네 한자를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각기병 용어 돋보기를 보세요. 그러면 각기병 옆에 다리가 공기기 질병 병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요, 이 각자가 다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기자가 공기를 얘기하는구나는 감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각자로 시작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다리가 이쁘면 뭐 각선미 이런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 뭐야 교각 그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강물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이게 교각이죠. 교각. 다리를 받치고 있는 다리. 이건 건너가는 다리고요. 이거는 받치면 서 있는 다리를 받치고 있는 다리. 교각. 그래서 어쨌든 이 다리 각자가 기가 이제 공기 기자. 그래서 이제 다리에 공기 찬 것처럼 막 그렇게 붓는 병입니다. 그 옆에 써 있죠. 다리에 공기 같은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부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병. 이게 각기병이에요. 자, 어쨌거나 닭들이 각기병이 막 걸려 있는 거 보고 그 에이크맨 학자가 자, 만화 봐봐, 만화. 그 표에 있는 만화. 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라고 써 있지. 옆에 에이크만이 닭을 보면서 그 말풍선이 있잖아요. 쟤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쟤는 다리가 왜 저렇게 쩔쭉쩔쭉되고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해보고, 그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밑에가 이제 가설 설정 나오죠? 옆에 이거 볼게요. 작은 오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게 되어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물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닭을, 닭에 쌀 주면 되게 잘 먹어요. 막 닭쌀 쪼아 먹으면서. 쌀 주면 잘 쪼아 먹고 다 좋은데 얘들이 병에 걸려. 그런데 이제 현미라고 이 쌀 알을 껍데기를 좀 덜 벗긴 게 있습니다. 원래는 쌀 아래에 껍데기가 이렇게 두껍게 있거든. 그 껍데기를 싹 벗겨서 우리는 하얀 쌀을 먹는 건데 하얀 쌀 말고 조금 이렇게 속껍데기는 붙어 있는 그런 게 노란 쌀이 있어요. 이게 현미인데요. 현미가 좀 거칠거칠해서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건강에 훨씬 좋대요. 여러분들 현미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 현미 이런 쌀을 먹은 닭들은 또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 거야. 그 이제 에이크만이 보고 이상하네. 야, 이거 혹시 이 현미에 백미와 현미 사이에서 무슨 각병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탐구 설계 수행. 그래서 이제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탐구 설계 수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닭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계속 백미만 주고 한 그룹은 계속 현미만 주는 거야. 이제 자유롭게 애들이 먹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아니라 통제. 자, 한쪽은 백미만, 한쪽은 현미만. 아, 이건 조작변인. 백미만, 현미만은 조작변인. 그리고 백미 먹고 현미 먹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휴식 시간도 똑같이 갖고, 밥 먹는 시간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탐구 설계를 하는 거야. 자, 마지막에 잔류해서 봤더니 결론이 현미 먹은 애들은 각기병이 생기지 않았더라. 현미 많고 백미 먹은 애는 각기병이 생겼더라. 오케이. 그 현미에 뭔가가 있는 거네. 라고 마지막 결론. 에이크만은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다. 비타민 B인데요. 결국은 결론. 그 현미에 비타민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비타민이 또 어디 있냐면요. 이게 집에서 이제 하얀 쌀알을 보면 쌀알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쌀 눈이 붙어 있었어. 쌀 눈. 이 쌀 눈에 비타민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제 하얗게 껍질을 벗기면 이 쌀 눈이 이게 싹 뜯겨 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백미는 탄수화물은 많은데 영양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한 겹을 이렇게 안 벗기면요. 요 살룬이 살아 있습니다.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거칠거칠해도 이런 현미를 먹으면 우리가 여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 때문에 각계병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저기 비타민 요런데 각계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구나. 나중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에 보면요. 또 뭐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알아내는 과정도 나오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과정입니다. 자, 10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자, B. 과학의 발전과 이용 운명. 사실 여기서 계속 말했지만 요 중요한 게 요거 하나예요. 문제의식에서 가설 잘 세우고 그거에서 가설을 제대로 탐구 설계에 수행해서 가설을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각 학계 활동과 통제 변인, 다르게 활동의 조작 변인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이거 하나만 좀 보고 지나갈까요? 다음 페이지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집에서 많이 좀 해봤지? 간이 키트 요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즘 또 뭐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뭐 또 괜찮나 모르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 다닐 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코에 이렇게 면봉 써가지고 왜뭐 집에서 간이 검사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이런 액체에 다시 면봉을 집어넣어서 액체에 이렇게 면봉을 적셔. 그리고 면봉 빼내면 이제 여기에 내 코에서 나온 코 점막에 들어있던 바이러스일지도 모르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섞이게 될 테고 내가 얘를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런 키트가 있고 그 키트에 여기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키트 여기다가 몇 방울,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죠. 똑똑똑 떨어뜨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키트 속에. 그래서 이 종이를 타고 이렇게 요 액체가 내 콧물에 섞인 이 액체가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번져 나가면서 여기에 뭐 줄이 생기면 코로나고 줄이 안 생기면 코로나가 아니고 뭐 이런 거 키트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뭐 없으면 말고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제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한 줄이 빨간색 한 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한 줄이 생길까 말까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요 T라고 써 있고 여기는 C라고 써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요게 테스트고 이게 컨트롤이야 테스트고 컨트롤 자 이 테스트는요 아이고 씨, 바꿔서 놨네 컨트롤에 이걸 해야지 이렇게 자, 내가 쭉 내 이 용액이 쭉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그런 색소가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 코로나가 있으면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컨트롤 써 있는 건 무조건 빨간색이 이 용액만 닿으면 무조건 빨간색이 보입니다. 용액만 닿으면. 자, 이거는 빨간색이 있어도 내 코로나는 아니야. 이거는 왜 있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이 콧물을 묻힌 이 용액이 제대로 번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컨트롤. 이건 테스트. 내 코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로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T라고 C라고 써 있는데요. T, C. C가 대조군이에요.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실험군이에요. 테스트. 실험군. 이렇게 부릅니다. 자, 통제변과 조직변이 좀 다른 얘기야. 이건 실험 결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 T가 실험군, C가 대조군이고, 대조군은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내 실험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대조가 뭐야? 서로 비교해 본다는 뜻이잖아. 얘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견본 장치예요. 실험군이 대조군과 똑같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요. 대조군에는 빨간 띠가 있는데 실험군에 내가 실험한 거에 빨간 띠가 없으면 나는 바이러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이라고 T와 C가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 니네가 코로나 검사를 혹시나 하게 되면 그 키트에
T와 C가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잘 보세요. 요게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면 특히 이제 화학 실험, 과학 실험, 생명 실험, 물리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데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데서는 별로 잘 쓰지를 않고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데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많이 하죠. 자, 10페이지 이제 봅시다. 자, 여기는 뭐 쭉쭉 보고 지나갈 거예요. 자, B번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 자, 1번 과학의 발전. 1번 과학적 탐구의 발전 후 과학 원리를 이용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기를 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애들이랑 했던 얘기인데 과학과 기술은 좀 다릅니다. 과학과 기술은 달라요. 기술은 다른 말로 공학이라고도 부르고요. 공학.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이제 영어로는 이게 테크닉, 그다음에 이게 뭐야 테크닉 또는 테크놀로지 또는 공학이 엔지니어링, 과학이 사이언스 다르잖아요. 자, 뭐 당연히 우리 말도 다르네요. 근데 얘와 과학은 전혀 다른 내용이야. 과학자는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을 하나 만들고자 하면 이 과학자들이 뭐 이런 디스플레이, 액정 장치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옆에 버튼 만들고 그런 걸 일일이 다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 실험실에서 요 액정을 조금 더 화사하고 밝게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자,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작고 그리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거고 이 버튼도 조금 더 좀 부드럽고 잘 눌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과학자들은 결국 이 뭐 핸드폰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큰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액정 장치, 화면 만드시는 분은 열심히 화면만 잘 만들면 좋은 거야. 그 화면 잘 만들면 뭐 핸드폰에 쓸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 쓸 수도 있고, 패드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뭐 큰 건물에 막 그 광고판, 전광판, 텔레비전처럼 막 나오는 그런, 그 전광판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어디 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좋게 좋게 만드는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 분야에서 특정 과학적인 내용을 열심히 만드시는 게 그게 과학이고요. 기술자들 또는 공학자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 흔히 말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은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큰 관심은 없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기술들 다 뭉쳐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지니어가, 공학자가 아니, 나는 뭐 디스플레이를 잘 못 만들고 배터리를 잘 못 만들긴 하겠는데, 이분이 만든 이런 배터리, 저분이 만든 저런 디스플레이, 저분이 만든 저런 소리 장치, 저런 거, 저런 장치,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삶에 편리한 이런 물건들을 만들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자,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유튜브로 보여줬던 영상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별로 이제 공감을 어느 정도 나도 이제 하는 내용이긴 한데 또 똑같지도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과학은 레고 블록으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레고 블록. 과학자들이 이런 레고 블록, 이런 레고 블록, 그다음에 둥그런 레고 블록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레고 블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우 이 네 칸짜리, 아니, 여섯 칸짜리 이런 여섯 칸짜리 레고 블록도 갑자기 쭉 만들어질 수 있겠지. 과학자들은 열심히 만들어서 새로운 신제품들을 막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공학자들은 이런 조각들을 모아서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게 공학과 기술입니다. 과학은 그 자체로는 사실 크게 그러니까 인간한테 많이 도움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죠? 이거. 야, A라는 이런 물질이 얘를 죽여. 이 미생물을 죽여. 오케이.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과학자가 하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 분야로 넘어가서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야지. 많이 만들고 사람들한테 막 접종을 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약으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약간 다르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쭉 넘어갈게요.
자, 밑에 2번. 과학기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 이제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읽고 좀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과학 원리 발견이라고 되어 있고요. 태양 중심설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 중심설. 자, 태양 중심,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어서 과학계가 바뀌어서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으로 하면 이 태양 중심설이 뭐냐면요. 요게 지동설이에요.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 중심설은 이게 이제 천동설이에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인다. 천동설. 예전에는 지동설, 천동설 불렀는데요. 요즘은 용어가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한자인가요? 뭐 한자 표현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태양 중심설 이게 맞는 얘기죠. 태양이 가운데 있고요. 지구 수금지와 목표천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양 중심설이 맞습니다. 자, 앞에 읽어볼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과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 코페르니쿠스 사실 태양의 중심이라는 예전에 고대 그리스부터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세 유럽에서는 문명이 퇴보라기보다는 문명의 발전이 좀 더디게 됐어요. 여러 가지 것도 원인이 좀 있습니다. 또 되게 웃겨요, 그것도. 어쨌거나 고대 그리스 사람만 하더라도 야, 지구의 둘레를 쟀고 크기를 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아, 지구가 돌고 지구가 둥글구나. 다 알고 그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중세 시대 유럽 거기서 이제 야, 중세 1200년, 1300년, 한 15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야, 유럽이 이쪽 중국이나 이 아시아 쪽 동양보다 더 문화 수준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거나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했어. 이제 종교 영향이 크죠, 사실. 종교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사실 태양 중심성이 받아들여진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도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 환장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태양 중심설이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신, 항생제 얘기가 나옵니다. 옆에 읽어볼게. 백신의 개발로 질병을 예방하고 항생제의 개발로 세균에 의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하고 항생제는 좀 개념은 다르죠. 백신은 예방약이에요. 예방. 그런데 병에 걸렸을 때도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좀 있답니다. 자, 이건 걸리지 말라고 예방하려고 맞는 게 백신이고요. 아, 독감 백신 맞았나? 둘 다? 꼭 맞으세요. 아, 선생님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 무관하네. 그 백신을 맞으면 뭐 백신이 더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부모님들도 계시고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부작용 없는 건 없어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니네가 밥 많이 먹어서 먹는 소화제도 부작용이 있어. 그 뒤에 설명서 읽어보면 부작용도 막 무시무시해요. 근데 부작용으로 내가 얻을 손해보다 부작용이 아닌 이제 부작용, 주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야, 부작용이라서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부작용인데 좋게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 좋게 생기는 부작용. 대표적으로는 탈모약이야, 탈모약. 탈모약이 그 남자들 그 전립선 치료제로 원래는 만들어졌거든? 근데 부작용으로 전립선이 치료되는 건 치료되는 건데 부작용이 생겼어. 무슨 부작용이야? 머리털이 나, 막. 그게 부작용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 됐네. 오히려 이거 머리털 나는데 써먹자라고 해가지고 약이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부작용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부작용으로 얻을 손해보다 주작용으로 제대로 된 작용으로 얻을 이익이 훨씬 큰 게 백신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백신을 맞으세요. 맞아야 좋습니다. 왜 코로나 때 백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코로나 백신 맞으면 어떻게 안 좋아진다, 어쩌고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난 몰라요. 근데 뭐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죽었다고 치자. 100명도 괜찮고 1000명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산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일 거야.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몇 명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니까 백신이 웬만하면 맞는 게 좋아요. 항생제는 병 걸리면 당연히 맞아야 되죠. 자, 항생제를 맞으면 이건 치료약입니다. 몸에 있는 균이 항생제 때문에 균이 치료가 되는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 인류가 뭐 수명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발달 암모니아 합성 기술 보면요. 암모니아. 자, 이게 NH3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대 원소 주기표를 또 나랑 같이 공부를 좀 할 거야. 이게 질소야, 질소. 이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입니다.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고 78%가 질소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질소. 근데 이 질소가 또 식물이 살아가려면 질소가 또 필수야, 필수. 식물한테는.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야 동물도 살잖아. 그 먹이를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질소는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그래요? 배터리가 없어서 나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는데요? 그래. 이거 지금 녹화를 선생님이 하고 있고요. 혹시 중간에 듣다가 못 듣는 학생은 내 녹화본은 다시 유튜브에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걸로 계속 이어서 보세요. 질소가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이게 식물한테 가지를 않아. 이 진짜 질소가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화학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하버라는 과학자가 이 질소를 다시 뭔가 고체로 만들고 땅 속으로 집어넣는 비료의 형태로 비료를 해서 막 뿌리는 겁니다. 이제 땅에 그럼 땅에 질소가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간 질소를 식물이 이제 흡수를 해서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건데 질소를 식물한테 주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내. 그래서 갑자기 전 세계 식량 수확량이 확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어요. 이 하버라는 사람들이 웃긴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식량을 증가시켜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히틀러 밑에서 열심히 독가스 만들어서 유태인 죽이는데도 또 앞장을 섰다기보다는 역할을 했던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칭찬해주기도 그렇고 욕해주기도 그렇고 그런 과학자죠. 자, 과학을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사람 죽이는 데 쓰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질소를 뭔가 그렇게 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인공위성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음악이나 영상 등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되었다. 자, 인터넷.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요. 야, 인터넷이 나온 게 지금 몇 년 됐니? 처음에 만들어진 거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 천체 관측,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야. 그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쭉쭉 퍼져나가서 이제는 뭐 그냥 인터넷 없는 삶은 요즘은 상상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정보통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야, 그 농업기술. 드론이나 기계를 이용한 농업기술 발전과 식량 생산이 증가하였다. 요즘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거 보면요. 와,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지으시는 분 말고 크게 지으시는 분은 농약 같은 것도 그냥 드론으로 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요. 굉장한 것 같아요. 자, 기기 발명 보시면요. 증기기관. 증기기관도 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대충 그냥 볼 겁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로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였으며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차가 개발되어 많은 물건을 원고까지 빠르게 옮길 수 있었다. 뭐 되어 있고요. 밑에 뭐 전동기, 고속열차 이렇게 보이죠. KTX죠, 우리나라에서는. 고속열차. 야, 근데 KTX가 어떻게 달려가는지 아냐? 전동기로 달려가. 전기로 갑니다, 전기로. 이 전동기가 모터야. 전동기는 어디냐면 그 선풍기 뒤에도 전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터가 막 돌아가니까 바람 나오잖아요. 그 모터가 KTX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터가 굉장히 힘이 좋은 거야. 엄청나게 빠른 거고요. 뭐 그런 거 나오고요. 밑에 3번.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 1번.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뭐 인공지능, 증강현실, 첨단 바이오. 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 보시면 뭐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다 넘어갈게요. 그 대신에 오히려 이 시점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요. 여기 플러스 강의에 보면 여기 우리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되고 거기 용어들이 좀 몇 개가 나와. 이 용어들은 과학 분야가 아니라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국어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이 용어는 좀 봐두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용어가 나오냐면
인공지능 나오죠? 여기다 썼다? 근데 다 필요 없으니까. AI라고 하는 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인공지능도 이제 더, 막 뭐,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니네가 어디서 글 같은 거 읽을 때 편할 거야.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국어 지문에서도 나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증강현실이라고 부르죠. 증강현실. AI라고 하는. 자,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이게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뭐 예전에 그 포켓몬고 뭐 이런 게임,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사실 증강현실을 핸드폰에서는 많이 안 쓰더라고. 저기 VR에서 많이 쓰는데. 왜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찍어보면요. 어떤 건물에 뿅 맛집 표시가 되고, 어떤 건물에 뭐 건물까지 위치, 거리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떤 화면과 이런 그래픽의 화면이 겹쳐서 보이는 게 증강현실이야. 겹쳐서 보이는 게. 아, 니네는 그거 알죠? 왜 셀카 같은 거 동영상 찍으면 여기 막 귀 달려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증강현실이야. 실제로 사람 얼굴과 그래픽이 합성이 돼서 같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증강현실. 첨단 바이오 넘어가고요. 사물인터넷. 아니, 이게 IoT라고 부르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다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물인터넷, IoT라고 부르는 거. 자, 이 요즘은 인터넷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요즘 최근에 나온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데도 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냉장고에 파 떨어졌어요. 뭐 당근 사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뭐, 아니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사물에 인터넷이 싹 다 들어가고요. 나노기술. 네, 다 앞으로 볼륨들입니다. 다 볼륨들이에요. 저희들이. 나노기술. 굉장히 작게 만든다는 거야. 이 나노의 그 단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요. 나노는 굉장히 작은 거야. 거의 원자 단위, 분자 단위까지 작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작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또 나노 기술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봐주세요. 이 용어들은.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12페이지. 10번 지속 가능한 삶. 자, 요거는 내가 크게 읽지 않을게요. 크게 읽지 않고 사실 이게 다 뭐냐면 약간 그 초등학교 때 뭐 좋은 말들.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뭐 다 좋은 말들이잖아. 그다음에 뭐 석유, 석탄 많이 쓰면 안 된다. 환경 보호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잖아. 당연한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숙제하면서 한번 쭉 한번 해결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앞에 했던 뭐 이런 거 외워야 될 거 내가 몇 가지 얘기한 거, 그것만 잘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앞에 문제 보면서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괜찮고요. 문제도 일단은 다 벌써 끝났어. 19페이지까지 숙제로 하면 끝입니다. 몇 페이지부터냐? 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P19까지 여기까지 숙제로 해보시면 되고요. 잠깐 아직 재영이 저기 배터리 남아있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지금 그 카톡에 선생님 아이디가 알려줄게요. 야이씨, 아이디 어딨어, 또 아까. 여기 다 여기 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를 할 때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숫자 2, 알파벳 B, 이렇게 됩니다. To be smart예요. To be smart. 좀 똑똑해지자가 선생님 아이디예요. To be smart로 검색을 하면 사람이 하나 딱 뜰 거야. 마인 ENC라고 선생님의 에듀케이션 앤 컨설팅이라고 선생님 학원 이름인데요. 선생님 법인 이름인데요.
그렇게 일단은 검색이 되면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로 이제 앞으로 숙제를 보내면 됩니다. 숙제는. 그래서 여기는 숙제 보내기. 요거로 검색해서 거기 친구 추가해서 여기도 숙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은 지금처럼 선생님이 그 알림 톡으로 오픈 채팅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